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무 강의입니다. 전국의 임대인, 물론 임차인도 보는 건 좋고요.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들, 그 다음에 전국에 10만이 넘는 공인중개사들, 꼭 이 채널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문자로 몇 개 질문을 받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총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닙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꼼수를 쓴 거죠. 원래는 민법에 어디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나와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항이 8개 항에서 9개 항이 있죠. 그러나 이번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답시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말만 살짝 바꾼 것이다. 자, 일단 이 정도로만 아시고, 흔히 하는 질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 일단 2억짜리 빌라를 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5% 상한에 걸리게 돼서 1,000만 원까지만 증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는 그런 제가 질문도 받아요. 1,000만 원만 계약서를 다시 쓰느냐. 물론 임차인들의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들도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쓰는 겁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2억짜리를 2억 1,000으로 증액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2억 1,000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재계약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2억짜리 계약서는 폐기하느냐? 절대로 폐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서는 임대차 전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전세 계약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총액 2억 1,000. 그 다음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보통 임대인들은 5, 6개월 전에 미리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제가 가능하면 임대인 위주로 할 거니까. 왜? 너무 지금 임차인의 지위가 강화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수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미리서 작성하라는 얘기죠. 만기 때 시달리지 말고. 그래서 보통 늦어도 5, 6개월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2억에서 1,000만 원 올려서 2억 1,00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을 대략 100에서 200만 원을 받으십시오. 2억 1,000 보증금, 계약금 100만 원. 그럼 나머지 잔금은 2억. 그리고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똑같이 24개월. 예를 들면 2021년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9일이 새로 계약기간 연장이었다 그러면은 똑같이 2021년 2월 9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은 똑같이 연장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24개월. 그러면 계약금은 100만 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특약사항에다가 전부 적는 거예요. 특약사항에다가. 어떤 분은 저한테도 그래요. 따로 1,000만 원만 그거를 확인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1,000만 원만 따로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임차인한테도 불리하고 임대인한테도 불리하고. 자, 특약사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써야 될 거는 본 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한, 반드시 이걸 써줘야 돼요. 행사로 인한 재계약서이며 증액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임. 꼭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권 행사란 말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4년 후에 한 번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 사람이 동일인과 계약을 할 때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마련한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계약서 쓰고, 두 번째,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기존 몇 월 며칠자 계약서 및 중도금 얼마는, 아까 2억 원은 2억 원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재계약 시 실수령액은 1,000만 원이다. 2억에서 2억 1,000으로 올랐으니까 1,000만 원만 수령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기존의 계약서, 2년짜리 계약서는 그대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승계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기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은 증액 보증금의 일부고 1,000만 원의 일부고 잔금시 임대인의 실수령액은 900만 원이다. 이 세 개를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적으시고 이렇게 해놔야 전에 계약서하고 지금 계약서가 연계가 되고, 이 계약서는 임차인들한테 이루은 거예요. 2억 1,000짜리를 그대로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권이 행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4년 동안만 하고 종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란 말을 반드시 특약상에 집어넣어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총액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고. 자꾸 중구난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돈이 부족해서 그 1,000만 원을 또 대출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세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니까. 이럴 때는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도장이, 공인중개사 도장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돈을 아끼려고, 그러면 통상 재계약서 할 때는 2억 1,000에 대해서 0.1%를 받습니다. 중개보수를.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가게 되면 뭐 5만 원 해줄게, 그렇게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자, 본인이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닌 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도 됩니다. 그 업무는 대서나 그 다음에 재계약서 이런 작성 업무는 행정사나 변호사만이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의 십몇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부 공문이 나갔습니다. 대필행위 하지 말라. 재계약서 작성하지 말라. 이렇게. 그 몇 푼 받으려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건 가능하리라고 제가 유권 해석을 해요. 왜냐? 제가 행정사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계약서 했던 데는 은행을 대출 받으려면은 왜 그것도 공인중개사 도장을 찍으라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잖아. 쌍방 계약하게 되면. 대출할 때만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5,000만 원 증액했다 그러고 쌍방 계약해가지고 5,000만 원 또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거른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너가 책임을 지라 이렇게. 그럴 때는 기존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총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중개 수수료도 자기는 1,000만 원 몰랐으니까 그
뭐 0.5% 해서 5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총액 2억 1천에 대한 0.1%가 정당한 보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항 복구 조항, 그 다음에 무슨 기타 민법 및 주임법에 따르는 거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자, 총괄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서임을 특약 1, 2, 3항에다가 중첩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신계약서에다가 확정일 2억 1천짜리에다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그러게 되면은 임차인한테도 그대로 보전이 되고, 임대인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번,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무조건 1회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냥 두 장을 어쨌든 딱 보관하고, 임대인들도 이 두 개를 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5월 달에 임대소득 신고할 때도 그걸 두 개를 다 이렇게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